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 후 이란은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물결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사일로 응수하자 미국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미국 B-2 조종사들이 이란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고 테헤란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전 개시 첫 12시간 동안 900회의 공습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24시간 동안 이란을 1200번 폭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공습에 휘청이던 이란은 반드시 방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시도했지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너무 빠르고 너무 잘 협력하며 이란의 약화된 방공망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에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 공군 기지와 같은 고정 목표물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대거 발사해 중동 전역의 여러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분쟁을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24는 2월 28일 기사에서 이란이 공격했거나 공격하려 했던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와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주둔한 바레인에서는 이란이 미 해군 제5함대의 서비스 센터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심수항이 있는 이 기지 근처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자치 쿠르드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에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 근처에서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 보안군은 미국이 에르빌 상공에서 드론과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수십 대의 군용기를 배치한 요르단의 무아파크 술티 공군기지입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되었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미국이 이 공격들에 보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기지 여러 곳과 미군 장비 및 보급품이 저장된 창고가 있는 쿠웨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 요격됐지만 해당 기지의 공군 인력을 파견한 이탈리아는 이란이 주요 활주로를 손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의 전진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아루다이드 공군기지 근처에서도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수도 도하도 공격 대상으로 삼은 듯합니다. 미 제380 항공원 정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명의 목격자가 1년의 작은 폭발 이후 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 미사일이 2차례 요격됐지만 1차 공격의 파편으로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아에서는 이란 미사일로 인해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그 나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이란 내 1000개 넘는 목표물을 제거한 뒤 이란이 힘을 과시하려 절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미국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센트콤은 미국이 현재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 중에 미군 3명이 전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5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영웅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미국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공중 전력 중 하나인 B-2 스피릿 폭격기를 사용해 복수를 했습니다. 3월 1일 오전 DW셋은 미국 B-2 폭격기가 이란을 상대로 공중 작전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주리 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이 스텔스 폭격기들은 3월 1일 새벽 이란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지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동굴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고 잠시 후 왜 B-2가 그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이란 산속에 지어져 주로 미사일 보관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지하시설에 만들어진 발사구를 통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이중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논리는 여기서 간단합니다. 동굴을 파괴하면 이란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미사일 동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전 2025년 3월 말 이란 정권은 동굴과 이란의 더 발전된 미사일 및 로켓 일부를 선보이는 85초짜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힘의 과시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그들의 선전 영상이 미국처럼 벙커버스터 폭탄을 가진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큰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사일들은 미사일 동굴 안에 아무런 방폭문이나 다른 보호 조치 없이 노출된 채로 보관되고 있었고, 만약 그 미사일 중 하나가 폭발한다면 동굴을 지켜줄 만한 장치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TWC는 공격 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일 적절한 불씨만 있으면 미사일 동굴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미국은 BI 스피릿이라는 완벽한 불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스텔스 폭격기 BI 스피릿은 이란에 대한 복수의 최적이었습니다. 이는 이 폭격기가 이란 미사일 동굴에 연쇄 폭발을 일으킬 벙커 버스터 폭탄을 갖춘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굴들엔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동굴들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굴에 만들어진 균열 입구를 타격해서 봉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이 대규모 비축분을 사용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후 감시와 반복 타격으로 이란이 만드는 출입구를 모두 제거해 미국은 이란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지역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은 이미 마련됐고 비폭격기들도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불씨를 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전에 BI 스피릿이 이란 전투에서 다른 미군 항공기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TDW스의 타일러 로가웨이는 그래서 B가 다른 플랫폼이 할 수 없는 이란 표적 직접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 내용을 설명합니다. B 한 대는 최대 80개 JDM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무게는 500파운드입니다. 충분한 양의 폭탄이 투하되면 이란 미사일 동굴을 완전히 봉쇄할 화력을 제공해 이란 붕괴 직전 정권이 중동 미군 기지에 했던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로가웨이는 한 번의 비행으로 비행장과 기반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MOP, 즉 대형 관통 폭탄을 추가하면 벙커 파괴 능력이 더해져 B가 이란의 미사일 동굴을 파괴하거나 미국이 원한다면 이란의 지하 미사일 시설까지 제거하는데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도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B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침투에 민감한 목표를 타격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며 완전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것이죠. 즉, BA는 강력한 화력과 스텔스 능력으로 이란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침투 타격 후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미국이 이란에 B 폭격기 46대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각 B가 3만 파운드 MOP 폭탄 2발을 탑재하며 이 폭탄들이 200피트 이상 관통하고 시속 625마일 이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A는 미국의 다음 공중 공격 단계에서 창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국이 복수 공격에서 정확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에픽 퓨리 작전에서 이란이 무엇을 이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내용에 앞서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미국 B 폭격기 조종사들은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며 왕복 32시간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진 배치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폭격기들은 수천 마일을 날아 폭탄을 투하한 뒤 복귀했으며 이는 한 번의 대규모 임무였습니다. 미국은 전진 배치 부족을 보완하려 KC-135 스트라토 탱커를 배치했습니다. 이 거대한 항공기들은 공중 급유를 가능하게 하여 미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B 폭격기들이 하늘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서 B 폭격기에 500파운드짜리 JDAM과 지하 깊숙이 관통할 수 있는 MOP를 장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3월 1일 미국이 선택한 무기는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란 미사일 동굴과 그 주요 취약점을 기억하시죠? 입구, 출구, 그리고 균열만 파괴하면 그 미사일 동굴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를 알았기에 B2 폭격기에 다른 JDAM을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WC는 이것이 GBU-31 JDAM에 장착되는 블루 109 탄두로 I-1000파운드 벙커 버스터를 만든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미사일 동굴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그 동굴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구와 진입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TWC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B2 폭격 후 미 중부사령부는 사용된 무기를 정확히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가 2,000파운드 폭탄으로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월 1일 게시글 해서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B2 폭격기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게시글에서 2,000파운드 폭탄이 언급된 것은 TWS가 블루 109 탄두 사용을 추측했을 때 정확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초래한 피해의 증거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한 미사일 동굴의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브래디 아프리기 X에 공유한 한 사진 시리즈는 이란의 타브리즈 북부 미사일 기지가
B2 폭격기에 의해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터널 입구의 붕괴를 보여주며 이런 기지들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함을 나타냅니다. 뉴스위크는 미국이 이란 자해단 공군기지 레이더 시스템도 제거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B2 폭격기에 의한 것인지 레이더가 파괴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공습의 2,000회 이상 공격 중 일부입니다. 같은 매체는 이란 코나락의 드론 순항 미사일 저장 벙커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유일한 주요 위협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B2 폭격기는 대부분 그 미사일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항공모함 기반 전력을 이용해 추가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항공모함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자 항공모함이 이란 영토 가까이 배치돼 미국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애프터버너는 미국 B2 폭격기 진입을 위해 F-22 전투기가 방공망을 파괴하고 안전한 항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란의 미사일 동굴이 붕괴된 만큼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출격하는 F-8펄과 같은 항공모함 전력이 아마도 30분마다 이륙해 이란의 주요 군사 거점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동굴 파괴로 이득을 볼 것입니다. 애프터버너는 200대의 전투기 F-35, 맞춤형 이스라엘 전자정이, 이스라엘의 F면보, 미국의 F-24V가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루카스 루치에야스라는 일방향 공격 드론과 결합될 예정인데 이는 이란의 샤이드 136이 업그레이드 버전과 유사합니다. 이란이 B2 폭격기 출격 후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 전에 현재 이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측면에서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등 목표에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B2 폭격기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란 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 판단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붕괴해가는 이란 정권이 직면할 것은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앞서 미사일이 이란이 미국에 제기하는 공격 위협의 중추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3척이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8척기까지 미사일을 늘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즉시 미국의 비폭격기들이 이란이 그 계획을 잠시 멈추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매달 수십 기의 미사일 생산을 시도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공격마다 생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줄어들고 있는 발사기지에서 미사일을 계속 소모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보충하려고 애쓰는 비축분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일부 미사일은 미국의 중동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특히 강력한 몇몇 미사일을 강조합니다. 세지리는 사거리가 2000km 약 1240마일에 달하고 코롬샤는 2000에서 3000km, 즉 1240에서 1864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미국 비폭격기의 강력한 공습 목표였고 그 작전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의 자체 작전인 포효하는 사자 작전과 결합된 맹렬한 분노 작전이 이미 이란의 미사일 전력의 절반가량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실시한 공습에 더해 이번 최근 작전들로 인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가 파괴되었고 수십 기가 추가로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당국자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추가로 공격을 가할 때마다 비폭격기가 곧 다시 출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그 정권처럼 붕괴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 전쟁의 실시간 추적 보도에서 전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이란 전역에서 최소 5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권 교체를 촉진하는 데 있어 국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표적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수장이 자국을 강타한 대규모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추측이 하루 정도 이어진 후 2월 28일 알자지라는 이란 국영TV가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그의 별세를 애도하는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이 시작한 분쟁에서 미국의 비폭격기가 이란 미사일 동굴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이란을 폭탄과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는 가운데 차기 지도자를 즉시 결정해야 하는 미래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버너가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해 사민 임시 지도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도한 후 그 위원회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내 전체 정권 구조를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로 고려되는 각 지도자마다 그 잠재적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는 폭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가 애도하라고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오히려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란인 엔지니어 마수드 고다라다바디는 하메네이 정권을 피해 27살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CNBC에서 하메네이는 죽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자 이란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순간이 변혁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작동 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폭탄이 이란의 심장부를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가 곧 전투에 개입하려 해 그 혼란스러운 세력의 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이 미국의 B2 폭격 임무의 중동 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3월 1일 영국 총리 사키르 스타머는 미국이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에 영국 기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국이 직접 항공기를 전투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글로스터셔에 있는 RAF 페어풋 기지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미국에 개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B2 폭격기 배치 시 스트라토 탱커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미국 B2 조종사들은 32시간 폭격 임무처럼 한 번에 끝내기보다 목표를 더 정확히 조준하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란이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판단되면 몇 가지 출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익시옷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이나 사흘 만에 끝내고 이란에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재개하면 몇 년 후에 또 보자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퇴로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B2 폭격기가 일한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했다는 소식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과 이스라엘까지 합쳐지면 이란을 상대로 투입되는 막대한 공군력이 이미 취약한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력에 대해 일부는 항공모함이 구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사 위협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해 다루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더 보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